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럽 경제 위기, IMF까지 지금 거론이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재정 위기가 프랑스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총리 입에서 IMF 구제금융이 거론될 정도로 유럽 경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원인이 부채죠. 이제 한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럽 역시도 지금 경제 기조에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부채가 무려 5천조 원에 이르는 유로존 3위를 지금 찍고 있는 프랑스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금융위기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나이트메어, 상당 부분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재무장관까지 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국제통화기금 IMF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굉장히 좀 묘한 말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만큼 유럽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도 유럽이 먹을 게 별로 없어. 뭐 첨단 산업, 또 반도체, 뭐 AI 기반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대부분 뭐 관광사업 사업에 뭐 의존해 있고, 뭐 전통적인 뭐 자동차 제조업 부분에 뭐 치중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이 프랑스도 어찌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경제의 쌍두마차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도 70년대 IMF 구제 금융 상황과 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도한 정부 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엄청난 영국 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구조 조정 안 하면 IMF 구제 금융 가는 거는 뭐 고스란히 막을 수밖에 없다. 막지 못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영국과 프랑스와 심지어 뭐 독일까지도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일 아니죠. 고스란히 지금 부채와 인플레이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도 한국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0.8%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전망치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뭐 프랑스, 영국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다 부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유럽 국가와는 달리 또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어떤 자금 때문에 이게 다 고스란히 부실 아닙니까? 왜 부실이냐? 그만큼 근거 있는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치환해서 어떤 가치 근거의 객관적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부동산은 사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얼만큼 호가를 올리고 집값 띄우게 하고 서로 단가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뭐 투명한 시장이라고 어찌 보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반된 부채의 어떤 위험을 떠안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단박에 완전히 그냥 아파트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산 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리스크를 지금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 전반적으로 다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어떤 부채 비율을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한국 역시도 긴축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재정적 확대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내수 경제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의 흐름이 필요한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채 문제가 지금 유럽에서부터 붕괴 상황이 지금 찾아오게 되면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 그러니까 0.8%로 유일하게 낮췄습니다. 지난 4월에 1%로 전망한 이후에 3달 만에 0.2포인트 정도 내린 수치인데,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뭐 전망치를 1%대로 내린 데 이어서 IMF까지 지금 내리고 있다는 상황. 그만큼 지금 국제신용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조차도 한국의 부동산 상황을 굉장한 어떤 리스크, 변동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지금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야 할 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지금 묶여 있잖아. 그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코스피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정도의 어떤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통 1조 가까이 좀 다 그냥 따박따박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합선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하다. 개인이 좀 살짝 뒤로 물러서는 어떤 이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도 지금 약간 흔들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무지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기대만큼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 코스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결국 유럽의 어떤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보다는 국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알파벳이 유일하게 뭐 7% 거의 8% 하룻밤 사이에 올랐습니다. 이거 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었는데 반독점 제재를 피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8% 급등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주가는 이렇게 지금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국채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등을 켜고 달려가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지금 330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300선이 예전에는 깨져버려가지고 뭐 288, 90 하다가 그냥 헤매고 있다가 테슬라가 최근에 지금 올라서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 가치의 80%가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향후 옵티머스 로봇 제품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의 전망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찍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올라간 거 보세요. 2020년,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거의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구 궤도를 뚫고 나갈 정도의 로켓포를 쏘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10년 전에 엔비디아에 1억을 집어넣었으면 지금 280억의 가치를 가지게 됐을 겁니다. 야, 이거 10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뭐 그렇나 엔비디아, 뭐 듣보잡 같은 뭐 그래픽 카드나 찍어대는 어떤 회사라고 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간 1억을 묻어뒀으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얼뚜당토하는 그런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기업 가치가 곧 테크놀로지, 근거 있는 어떤 자산 가치로 자본 가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근거가 없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명한 어떤 가치 체계를 근거로 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당시에 뭐 현금 1억 집어넣었으면 1억이었고 은행 예금 집어넣었으면 1억 한 3천 됐겠고 애플 집어넣었으면 7억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자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상황의 아파트 시장의 어떤 이 수익률하고는 상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14억 평균 거래 금액을 찍었다가 지금 9월 달 들어서 이제 7억 정도로 내려앉는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자면 뭐 신고가 최고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평균 거래 금액을 퉁쳐보면 14억에서 지금 7억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50% 이상 지금 빠져나간다는 서울에서도 이제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지표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뭐 엄청나게 내려앉고 있고요. 지난달 2,600건을 찍었습니다. 12,000건 나가던 거래량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풍향계라 불리고 있는 헬리오시티 42평이 지금 34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31억 거의 뭐 3억 정도 빠지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거 폭락이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이거 30억대가 이제 깨져야죠. 헬리오시티가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 값이 조정이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정표를 보일 만한 8월 첫날의 어떤 거래가 31억이 나왔다. 야, 여전히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억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최고가를 계속해서 뭐 찍고 있다라는 그 거래가들 보면 대부분 등기가 없고 또 취소 거래가 많았습니다. 딱 보세요. 32억에서 거래 찍은 다음에 밑장 빼기 하고 34억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도 불안한 상황이고 6억까지 나왔었어요. 갱신이 된 게. 15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6억까지. 어마무시하다. 거의 뭐 이거 뭐 9억, 10억에 가까운 어떤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갱신된 것은 뭐 12억까지 굉장히 좀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것도 참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헬리오시티 앞으로의 어떤 이 거래가 궤적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의 궤적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 서대문, 양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4억 거의 가까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다시 서울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 양천구 오를 거라는 전망이 얼마나 웃긴 전망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거래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최고가 순위를 지켜보시면 공덕파크자이가 27억 찍었고 마포자이가 뭐 27억 찍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뜯어보면 공덕파크자이 보십시오. 최고가 19억 찍었죠. 바로 취소 떨어지잖아. 그죠? 밑돌 된 것도 19억이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가네요. 그냥 공덕파크자이는. 그만큼 최고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27억 찍었다면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보시면 지금 등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17억부터 27억까지 거의 10억을 랠리로 달려왔는데 27억 최고가를 빵빵 터트리면서 8월 19일 거의 8월 중순에 신고가가 나오면서 다시 마이너스 7억을 찍었어요. 그만큼 이 최고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하는, 여전히 부동산, 서울 부동산은 불편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먹히겠나. 지금 서대문구 최고가도 뭐 이편한 세상 신촌이 19억, 신촌 프로지고 18억을 찍었다고 하지만 이편한 세상 신촌 막상 거래가 뜯어보면 19억, 21억 거래가 찍었는데 지금 대부분 취소 거래가 떴었어요. 다 밑장 빼기잖아. 20억, 19억, 불꽃놀이 빵빵 터트렸어. 21억. 다 이런 밑장 빼기 거래들은 취소 거래가 떴습니다. 이거 그냥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 떴네 하고 딱 실거래가 뜯어보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신촌 프로지오 볼까요? 여기도 취소 거래가 15억 딱 뜨고 밑장 빼기 하고 최고가 15억 찍어버리잖아. 지금 13억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취소. 다 취소 거래입니다, 거의. 그리고 양천구 역시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진, 목동 신시가지 5단지 뭐 38억 9천 찍었다고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최고가 32억 찍기 전에 밑장 빼기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24억으로 딱 밑돌겠다가 빼고 26억으로 딱 거래했다가 취소 딱 떠버리고 다 밑장 빼기 해가지고 결국 32억까지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주식의 어떤 가치 개념하고 한국 부동산의 가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장난질이야. 이거 사인 간의 어떤 거래, 집단적으로 뭔가 부동산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역행하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이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모든 선순환적 요소가 그냥 한꺼번에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PBR, 이거 주식시장에서 기업 순자산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지표로 딱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 아닙니까? 이거 부동산 시장에는 없거든. 근데 주식시장에는 엄격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기업 가치를 나누는데 뭐 상당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 이게 없기 때문에 지들 뭐 입맛대로 왔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얼마나 이게 혼조세를 보일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 근거가 없어, 가치가. 그러니까 근거 없는 가치는 뭡니까? 결국은 하루아침에 몽땅 다 와르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근거가 없고요. 사인 간의 거래가 전부야. 호가 띄우기, 미등기, 자전거래. 결국 주식시장 같은 가치 근거가 부동산은 전무하다는 얘기고, 이게 제일 위험한 게 한꺼번에 이런 가치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 대출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9월달 들어서 하반기 진행될수록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 붕괴 현상 엄청나게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셔야죠. 투자 가치로서 부동산은 이제 서서히 완전히 와해되고 있고 증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확실한 진입 비용을 좀 탄력성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몰빵하고 무조건 땡겨와서 그냥 때려박는 그런 식의 어떤 부동산 진입은 거의 이제 자멸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안정적 임대 환경 늘 모색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서울 국민임대 금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9월 5일. 요번에 나온 데는 강남구와 강동구, 그리고 송파구, 서초구에서 나왔어요. 성동구도 나왔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허들도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도 있기 때문에 꼭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상 과제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날짜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과천에서 다음 주 중에 과천 위버필드에서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억대죠, 5구제곱이. 와, 당시에도 8억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쌌는데, 그죠? 뭐 84제곱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대였고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과천 위버필드 완전히 사기 캐릭터라고. 너무나 비싸. 이거 고분양가 이거 이만저만 해야지 말이지. 사람들이 다 손절을 치고 뭐 미분양 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뭐 결국 완판이 됐고 지금 뭐 20평대가 지금 20억을 찍고 있으니까 당시에 분양가가 8억이었으니까 12억 정도의 어떤 갭을 보이고 있네요. 시세 방어력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는. 아마 5구비와 84B, 그러니까 A타입이 아니라 B타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도 공공분양 무순위 줍줍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4억대. 야, 진짜 뭐 4억대 분양가를 언제 우리가 과천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레미안슈르가 지금 16억 찍고 있는데 거의 4배 수준에 해당되는 어떤 줍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혼조세, 금융시장과 연결된 대내외적인 어떤 변수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과 대출 파일을 줄이셔야지 리스크를 확실히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지금 움직임, PBR 개념이 부동산 시장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저 아파트 가치가 공인된 어떤 아파트 가치로서의 근거가 없어. 그만큼 뭐 펌프질을 엄청나게 했던 거품 가득 끼어있는 그런 아파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떨어지냐라는 어떤 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 예상보다 더 일찍 아파트 시장 자체의 어떤 가치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하향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적으로 좀 나갈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고스란히 다시 오르든지 이전의 고점을 물고 있다면 대내외적인 쓰나미가 자본시장의 변화가 밀려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국가 경제 기조가 다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관세 영향에 따라서 뭐 여러모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그만큼 뭐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럽도 좀 엉망진창입니다. IMF가 곧 들이닥칠 정도로 상당히 재정적 위기가 심각한데 한국이 여러모로 지금 다중적인 어떤 리스크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부동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먹도 빠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